이게 이제 저희 뭐 대표님도 가끔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희만의 콩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콩 유니버스! 건성 피부가 클렌징을 다 이렇게 했는데도 속건조가 잘 안 느껴져서 근데 폼 클렌징인데 팩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는 녹두 폼이랑 핫팩 폼 중에 선호하시는 게 뭔가요? 엄마냐 아빠냐?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컨텐츠는 항상 구독자 이벤트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수들 희수입니다. 이수들 오늘은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올린 프라이머 뭐가 좋을까 해서 이 베이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도 바르고 컨실러도 바르고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이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야지 모공이 더 넓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트러블이 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클렌징 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다뤄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이 클렌징 제품을 직접 만드신 개발자님을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클렌징계 국민 브랜드인 비플레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BM님부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플레인 BM 강두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플레인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비플레인 분을 모신 이유가 이번에 비플레인과 함께 제가 마켓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오일과 폼은 워낙에 인기가 많고 진짜 거의 국민템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서 마켓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어렵게 저희가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소들한테 요즘 떠오르는 강자가 요 두 아이다. 혹시 이 제품도 같이 가져올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얘를 이겼습니다. 이게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짜 코덕분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원래 런칭이 안 된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이걸 한번 소개할 때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일본에서 현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 공동 개발해서 일본에서만 낸 제품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코덕분께서 일본에 가서 사용해 보시고 이거 너무 좋은데 왜 한국에는 안 내주세요? 하셔가지고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 사실 원래 카메라를 끄면 찐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 같이 지금 이 오일보다 여기가 손이 더 많이 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찐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뭐가 많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저랑 했던 얘기 해주셔야 돼요. 여름까지는 매우 잘 썼고요. 한 3통 비운 것 같아요. 올해만? 메이크업을 그럼요. 전 좀 진하게 하는 날이 많은 편이어서 오일을 쓰다가 이제 너무 가을 겨울 들어서면서 네. 속건조도 심하고 이 각질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서 각질. 그래서 얘로 다시 갈아타면서 지금 공병을 지금 한 2개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여름에는 얘가 진짜 손이 많이 갔거든요. 거의 한 1년에 얘를 한 5통 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통에서 끝났어요. 여름에만 딱 쓰고 전 이게 진짜 손이 자주 가요. 건성 피부가 클렌징을 다 이렇게 했는데도 속건조가 잘 안 느껴져서 손이 너무 잘 가서 옛날에는 이게 5통까지 쌓였으면 지금 이게 5통 쌓이고 있거든요. 조금 미안하지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얘가 실제로도 저희 직원몰에서 일을 하고 품절이 자주 일어나고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평소에는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얘로 그냥 1차 세안 마무리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막 잔여물도 안 남고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밀크도 있는데 오일도 있는 제품이니까 약간 얘를 합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단계로서는 딱 이 2개를 합친 게 밀크밤. 그래서 이제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로 써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차 세안에서는 이제 메이크업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이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오일이나 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지성분들은 나는 오일 쓰면 트러블이 나 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끝에 2차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지성이든 수부지든 건성이든 상관없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2차 세안을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제형이 조금 다르게 지성이나 약간 블랙헤드 관리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 오일
이걸 추천해드리고 나는 선크림이나 베이스만 했다 또는 민감성 피부다 하실 경우에는 밀크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연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 좀 하실 얘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 원래는 비플레인 하면 이 녹두 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민감성 피부도 괜찮다 하고 수부지 지성도 괜찮다고 했던 게 이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이소들한테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년 넘게 계속 추천하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 비플레인 하면 녹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갑자기 팥이 나와가지고 이 개발 과정의 스토리를 좀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조인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네. 녹두라는 너무 거대한 자산이 정체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타사에서 쓰고 있는 식물 성분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와닿는 것도 다르고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저희 뭐 대표님도 가끔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희만의 콩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콩 유니버스. 네. 콩 유니버스가 네. 있군요. 나름 콩 유니버스라는 것에서 착안을 했고 이제 녹두가 사실은 신라 시대 때 그 네. 세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요 녹두를 갈아서 이제 세안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심지어 팥을 썼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희 브랜드랑. 그 약간 역사가 이어지는 너무 신라와 굉장히- 조선. 그렇죠. 이 역사와 전통을 잇는 게 이제 비플레인의 약간 뭐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제 효능 같은 경우도 이제 효능 원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재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스킨 케어링 클렌저를 하고 싶던 와중에 딱 성분도 와닿았어서 이제 팥을 선정하게 됐어요. 일단 그러면 신라 시대의 녹두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왜냐면 녹두가 얘기했던 기능은 사실 네. 클렌징, 모공, 약간 피지 세정 쪽으로 피지 좀 세정 쪽. 네, 네. 아주 차별화됐지만 약간 비어있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발굴하고 싶었고 거기에 이제 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포닌이나 칼륨 같은 원료들이 이제 효능 성분으로 들어 있어서 그거랑 연결을 하다 보니 이제 탄력 기능까지 얘기할 수 있는 클렌저가 탄생을 했어요. 이 녹두는 거의 세정에 집중되어 있던 성분이었는데 피지나 뭐 모공 케어나 있었는데 팥으로 넘어오면서 세정력 플러스 탄력까지 잡게 된 거죠. 오, 역시 신라에서 조선 넘어온 네. 그게 흐름이 네. 있군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썼을 때 되게 만족감이 느꼈던 거는 보통 이제 클렌징 폼을 쓰다 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질감이 뭐라 뽀독뽀독한 느낌이거든요. 뽀독뽀독하게 되는데 얘는 바를 때부터 약간 뭔가 그 미끌거리는 게 있어요. 이게 스파의 윤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클렌징 폼의 그런 느낌이 아닌데라는 게 있었는데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팥의 원료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느끼신 포슬포슬하면서도 촉촉한 네. 그리고 윤기가 나는 부분들이 실제 수제 팥가루가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요거를 이제 수제 팥 앙금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비비빅 냄새나요. 네. 향도 비비빅 그 자체를 구현. 진짜. 네. 근데 폼 클렌징인데 팩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비누를 이렇게 거품을 모아가지고 팩을 하겠다고 올려두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팩폼이라는 게 나왔을까? 그거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에도 안전한 건지. 그 워시오프 팩과 클렌징 폼의 그 처방 골자를 섞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르고 씻어내는 워시오프 팩에 만드는 방법과 클렌징 폼의 그 계면활성제 거품을 일으키는 네. 것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예민해지진 않나요? 근데 보통 폼들이 다 계면활성제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우려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사실. 근데 이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형 자체에서 이 촉촉함을 구현해냈고 그게 이제 팥을 정말 수제로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네, 피부의 자극이나 이런 건조함을 유발한다라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식물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자극을 못 느끼실 거고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쓰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팩클렌저를 하시면 물론 다 좋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조금 피지 흡착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많이 피지 흡착. 네, 그쵸. 런칭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당김이 있거나 당겨요. 네, 지나면 약간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발라놓으면은 정말 촉촉한 모델링 팩 하면은
좀 안에 수분감이 차오르는 그 느낌 아세요? 저는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 다르네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팩폼의 유형 중에서 보통은 모공 케어에 집중되어 있는데 얘는 촉촉한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약간 보습에 집중되어 있는 팩폼이다. 이게 조금 확실한 차별점인 것 같네요. 녹두 폼이랑 팝팩폼 중에 선호하시는 게 뭔가요? 엄마냐 아빠냐? 맞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금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전에 오일과 클렌징 밤 중에서는 나는 이걸 더 많이 쓴다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가 궁금합니다. 근데 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녹두폼은 아침에 쓰고 팝팩폼은 저녁에 쓰거든요. 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저희 집 화장실 찍어가지고 희소님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두 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곤란한데요. 어떻게 쓰세요? 팝팩폼 만드신 분이라 아침에는 사실 파우더워시를 씁니다. 파우더워시 제형을 좋아해서 아침엔 그렇게 쓰고요. 나오네요. 네. 이제 저녁에는 녹두폼을 사실 데일리로 쓰게 되긴 해요.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팩폼 과정이 제가 개발자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같이 이제 조금 피부 관리가 필요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케어를 들어가야 나름의 이 피부를 유지하기 때문에 팝팩폼을 요즘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껴서 쓰기는 해요. 아 이거 팩처럼 쓰시는구나 진짜. 저는 근데 사실 요새는 얘만 써요. 왜 그러시는지. 아 저는 피부가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긴 한데 그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면 이 밑에 주름이 원래는 웃을 때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웃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 정도 피부 얇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계절에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썼을 때 건조함이 느껴져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요새 피부가 진짜 좀 리즈예요 요즘. 그래서 이게 겨울인데도 각질이 올라오는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돼서 그냥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봄 같은 거 쓸 생각도 없이 퍽퍽 쏟아내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조금 바람이 있다면 BM님 바로 계시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나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손톱에 끼더라고요 이렇게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손톱 안에 있는 세균이 너무 싫은데 이 스푼을 쓰기엔 난 너무 귀차니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면서 소비자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피부 타입 어떻게 되시죠? 저는 수부지요. 수부지? 저는 복합성의 여드름성입니다. 오. 그럼 복합성의 여드름성 피부분들은 민감하신 분들 많아서 밀크밤이랑 녹두폼이 약간 메인으로 쓰시는 것 같고 밤에만 이렇게 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부지이신 분들은 여름철에는 이렇게 계속 쓰시다가 최근에 가을 되면서 이렇게 쓰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름에만 이렇게 요즘 그냥 한절기랑 겨울에는 이렇게 씁니다. 저 완전 건성. 그래서 좀 피부 타입별로 제형이 조금씩 선호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마켓 안내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 거여서 마켓 구성은 그때 소개해 드릴 건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컨텐츠는 항상 구독자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짜잔! 어떤 제품이냐면 제가 이번에 마켓 하겠다고 했을 때 DM으로 사실 요청받은 게 이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3종을 진짜 좋아해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청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첫 번째 마켓이기도 하고 이미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이 그렇게 나와서 소개하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구성을 짜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얘를 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에 얘를 좀 같이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각질 제거제 본품으로 선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녹두 모공 자신감 키트, 줄여서 모자 키트입니다. 모자 키트. 일단 저희 비플레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이 여기 미니어처 버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스킨케어인데요. 요거는 녹두 모공 세럼, 그리고 요거는 녹두 수딩 크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녹두 쿨링 수분성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데일리 선크림으로 쓰시기 정말 좋으실 겁니다.
화장에 정말 잘 먹어요. 네. 아, 진짜요? 화잘막 선크림이에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마지막으로 녹두 모공 클레이 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품이랑 모자 키트까지 해서 총 10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있으면 비플레임 마켓 하니까 그때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진짜 사실 조율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진이 거의 안 남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이너스죠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광고비를 안 받고 대신 할인율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이소들 기다려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